연계고 이제는 기출 연계가 식상해졌죠. 일단 외부성 이미 기출 다뤘던 거야. 자, 1단락 주제 세팅이에요. 경제에서 외부성이란 그래 주제죠. 잘 들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1단락의 외부성의 정의를 줄글로 던져버리니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따라오세요. 우리가 사회나 과학 공부할 때 도식하듯이 도식화해야 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A가 B에게 영향을 줬어. 이득을 주거나 손실을 줬어. 하지만 B는 그에 대해서 대가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 거야. 푸웅이라고 있어요. 벌 유튜버, 양봉 유튜버. 벌써 거의 100만 다 돼가는 것 같아. 그런데 푸웅 맨날 나와서 꿀 따러 다녀. 근데 푸웅이 꿀을 땄다고 해서 그 아카시아를 뭐 이렇게 아카시아?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예를 들면 하해업자나 아니면 과수원업자 가까이에서 이렇게 꿀을 했어. 그러면 내가 과수원업자들 나무에서 난 꽃에서 꿀을 따왔잖아. 그렇다고 내가 돈을 내진 않죠. 반대로 과수원업자들도 그게 필요한 게 벌들이 수분을 해주잖아. 그럼 수분했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수원 같은데 이제 노가다 알바 가면 알 거야.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거든. 거기서 뭐 하냐면 붓을 줘. 그래가지고 수분을 붓으로 하고 다니거든. 그 인간이 할 거를 머리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준대. 그게 외부성이라는 거야. 자,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처리했죠. 그걸 줄거로 처리하면 이만큼이야. 볼까요? A의 행동이 B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하지만 A가 B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 이해됐어? 이게 바로 외부성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꽃을 재배하는 하해업자가 의도치 않게 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자에게 이득을 줬으나 바라는 게 없는 거. 또 공장이 의도치 않게 어민에게 피해를 줬으나 어민이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됐어? 예시까지 이해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봐. 한마디로 처리할 건 외부성은 이거다 끝이야. 됐니?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안 그러면 터집니다. 경제학자들에게 외부성이 잘 들어. 여기서 문제는 프로블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조일 수도 있어요. 자,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외부성 사실 자체보다는 뒤쪽이 중요하죠. 사회적 최적 수준, 즉 환원했으니까 또 정보가치 높아졌죠. 즉 어떤 수준보다 과대가소한 게 문제의 원인이래. 그런데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할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좀 이따가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것 같아. 어떤 사회적으로 최적으로 기준,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것보다 너무 오버해버리거나 너무 적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 같다. 맞잖아. 아니 뭐 푸웅이 그 뭐 벌 따고 그 꿀 따고 그 꿀값 안 준다고 뭐 난리 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사실 이 동네가 좀 공기가 안 좋거든. 나는 되게 예민해. 되게 예민해가지고 집에 우리 방에만 공기청정기가 3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서 너무 나가겠던 게 한 새벽 4시 되면 저쪽 공장에서 태워 뭐를. 그럼 그게 다 와. 난 그때 예민해서 자다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 3대를 돌리니까 낫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여기 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잡을까? 공장이 한 1000개는 될 텐데 도대체 어떤 공장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따라다니면서 이 냄새 뭐야 이거 이러면서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문제 원인은 뭐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 가소한 게 문제의 원인이고 이런 외부성으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하겠대? 코즈가 답을 해주네요. 근데 잘 봐라. 여기 나와 있는 외부성은 뭐야? 1단락 주제야. 사회적 최적 수준은 뭐야? 2단락 주제야. 즉 1, 2단락은 뭐야? 떡밥일 뿐이야. 찐 주제는 뭐야? 3단락이라고요. 이 둘의 관계가 주제야. 코즈라는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해서 답을 할 거야. 뭐라고요? 자, 잘 들어. 해결 방법은 뭐니? 외부성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권만 획정해주면 된대. 간단하네. 공기가 내 것이면 야 공장 공기 대기에다가 뿜어내지 마. 또는 강이 내 것이면 야 오염물질 내지 마. 간단히 해결되겠죠. 반대로 공장에서 뭐라 그러겠어? 아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2주 비용 드리겠습니다. 100억 내나? 너무 많습니다. 얼마 줄래? 10억이요. 끝.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재산권만 부여가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4단락. 잘 들어 얘들아. 너희는 읽느라 이미 터졌겠지. 벌써 거의 한 지문 수준의 정보량이 터졌는데요. 속도가 다르죠. 1단락 외부성 정의, 2단락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가소하다. 해결 방법은 뭐야? 재산권 획정이라 끝이야. 각 단락에서 핵심 워딩 하나만 잡아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어그로 끌려다니니까 14분씩 걸리고도 틀리는 거야. 이거 8분 컷 문제다. 여기까지 하는데 끼키야 1분 걸렸을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는 4단락이 나옵니다. 보세요. 두 가지 중요한 함이요. 아하, 그러면 주제는 두 가지구나. T1, T2. 자, 우선 외부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책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인 T1, 상호성이래요. 그 5단락은 T2 나오겠죠?
T2는 뭐야? 두 번째 함의. 그게 뭐야? 바로 재산권. 재산권이 T2겠죠? 다시 4단락 T1부터 정합시다. 상호성이 뭔데요? 이게 또 골이 깨집니다. 왜? 자, 5단락 상호성이만 형광펜 쳐볼게. 세 번째 줄 상호성. 또 상호성. 또 이것 상호성. 상호성. 보여?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는 전부 다 상호성 반복이야. 근데 줄 글러오면 상호성이 뭔지 처리가 안 돼요. 왠 줄 압니까? 저 따라오세요. 사실 지금 뭐냐면 A와 B의 외부성 관계에서 서로 이득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이득도 손해도 없을 거냐 경우에서 몇 가지야? 9가지야. 여기서 상호성은 두 가지 경우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다시 봐. 집중해라. 경우의 수다. 경제, 게임이론 전부 다 수학이다. 강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로 공장과 어민 간의 다툼이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시킬 건데 잘 봐. 많은 사람들 통념이죠. 뭐라고 생각한다고? 공장이 문제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공장한테 해결하라고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코주의 생각은요 다르대요. 왜? 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통념대로. 하지만 뭐가 문제일 수도 있다? 고기를 왜 굳이 거기서 잡아? 이 동네 공기 안 좋아? 네가 이사 나가면 되지 라고 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됐어? 즉 공장 옆에서 어민이 고기를 잡지 않는다면 애초에 오염물질 먹고 살 일도 없겠네. 네가 이사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통념상 납득이 안 되지만 사실 이게 틀린 말도 아니거든. 그러네. 그럼 이게 뭘까? 즉 외부성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상호성이야. 상호성이라는 말은요 기억에서 한 번 얘기하고요 문구로 2번 얘기합니다. 상호성 한 번 얘기했죠? 2번 얘기했죠? 문구로 3번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A에게 A와 B 사이의 상호적 성격이 뭐라고? A가 B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왜 A한테 해를 끼치는 거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잘 봐. 자, A가 B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야? B한테 이득이죠. 그게 A한테 해를 끼치는 거래. 그럼 뭐야? 얘야. 즉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4단락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처리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잘 봐. A가 B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 잘 보세요. 즉 A가 B한테 해를 끼치지 못한다? B한테 이득이다는 A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야. 반대로 A가 B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 A한테 이득, B에는 손해겠죠.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이 2가지 경우만 뭐라고? 상호성이야. 이해됐어? 9가지 경우 중에 이 2가지 경우만 상호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리를 못한 거예요. 이게 처리가 되잖아? 깔끔하게 한 문제 바로 풀립니다. 여기 10초 잡아주세요. 그려. 저기 10초 잡아주세요. 그려. 저기 20초 잡아주세요. 그려. 일로 와. 30초 뒤에 해설한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10초, 20초. 자, 그린 학생은 2번 문제가 아주 깔끔해질 거야. 하나만 놔둬라. 응? 벌써 왔어? 사진 찍어 올렸어? 자, 보세요. 정답 본다. 3번.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됐다.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됐다. B한테는 플러스죠. 손해를 안 입었으니. 마이너스일 때보다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야? B한테. 그럼 누구한테 손해야? A한테. 정답 3번 끝. 됐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정답 선지는 얘 또는 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시겠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라? 중복시 빠짐없이. 어떻게 세라? 수사표로 세라. 수영도 사전시 날법 표 그리기야. 표 그리기로 센 거야. 됐니? 이거를 못하죠? 대가리 깨질 일밖에 없다고 국어에서. 자꾸 내가 국어에서 수학 얘기를 하면은 난 이미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 있고 스타일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알아서 해. 너희 근데 물어보자. 회전체 적분할 줄 알아? 회전체 적분 원리를 이해 못하면 수능 문제 안 풀리는데 국어에서? 너희 진법 알아? 진법 모르면 안 풀리는데? 너희 수학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 누구한테 배워서 풀래 그러면? 내 수업에서 필요한 얘기만 해요. 나는 수업할 때 필요 없는 얘기 한 적이 없어. 들으라고. 왜?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3번 선진거고 그걸 답을 찾으라는 건데 요상스러운 방법으로 답을 찾아놓고 아이 뭐 난 맞췄으니까 이렇게 뻗대고 있으면 도대체 니네가 무슨 이득이 되지? 그렇게 잘났어요? 쏟지 말고 해.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어. 수업을 안 듣는 이유를. 집중을 못하는 거야? 건방진 거야? 학습력이 떨어지는 거야? 뭐야? 얘들아,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너무 비교돼서 그래요. 사실은 코로나 세대 겪으면서 여러분 선배들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낫거든? 저 깜짝 놀랐어. 지금 제가 의치대반을 개강하면 마감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의치대반 마감 시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최상위권이 많이 드물었고 내 수업을 따라오신 친구들이 많이 드물었거든. 그런데 지금 개강하자마자 마감된 의치대반 애들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정말 잘해. 그런데 너무 겸손해. 이미 내신은 거의 5, 1등급이야. 이미 최저도 5, 1등급이야.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뭔가 다르더라고. 여러분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비교가 돼. 제대로 들어. 집중해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니까. 너희 문제 풀면서 9가지 경우 생각했어? 상호성이 9가지 경우 중에 2가지 경우라는 거? 그걸 하면 이렇게 답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데 왜 저걸 필기를 안 하고 집중을 안 하지? 정신 차려. 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재산권 획정이야. 왜? 불분명한 권리관계가 분쟁 발생의 원인이래. 어떻게 하겠대? 재산권이 획정이 되면 자, 첫 번째, 외부성이 내부화되고 두 번째, 협상과 계약을 수행하고 세 번째, 거래 비용이 없다면 네 번째, 사회적 최적 수준 해결이 된대.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강물에 대한 재산권이 획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니까 강물에 대한 재산권을 획정을 해버리면 당연히 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 협상과 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해드릴게요라고 될 거잖아. 그래서 만족하는 수준에서, 즉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이 되겠죠. 반대로 공장의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자, 공장한테 말을 하겠죠. 저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오염물질을 좀 줄여주시거나 해주십시오라고. 됐니? 그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야? 공장이든 어민이든 재산권이 획정이 되면 서로 교환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부터 해라? 재산권 획정부터 해라. 자, 그럼 6단락에서 이미 글은 끝났거든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가수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3단락 그래서 1단락의 주제, 2단락의 주제를 가지고 해결을 했죠. 어떻게? 재산권을 획정해서. 자, 그런데 이 글의 주제인 쿠지의 생각은요. 첫 번째, 상호성이 문제고 두 번째, 재산권 획정이 문제야. 다시. 첫 번째 주제는 상호성이야. 상호성은 뭐라고요? A한테 손해가 B한테 이득이고 A한테 이득이 B한테 손해야. 이유는 없어. 정보가 불충분해. 그냥 이게 상호성이래. 외부성은 이렇대. 됐습니까? 그냥 그렇대. 정보가 불충분해. 자, 두 번째 관건은 뭐냐면 우리 통념에 대한 비판이야. 우리는 누가 문제다? 오염물질 배출한 공장이 문제니까 공장 해결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굳이 고기를 거기서 잡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장 해결하든 고기 잡는 사람 해결하든 누구라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상호성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는 안 되죠? 하지만 논리구조만 나오면 답 다 나옵니다. 그 연습을 해야 돼. 왜 실전에서 100% 이해 못해. 하지만 논리구조는 100% 잡을 수 있어. 그럼 정답 다 나와.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불분명한 권리관계 문제 원이니까 재산권 획정에서 해결하겠다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 지문이 왜 안 끝나냐. 이것 때문이야. 논증 구조에서 내 주장을 흐리는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그건 내 주장을 흐리는 게 아니라 예상 가능 반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 야, 현실적으로 거래비용 존재하잖아 라고 반박하는 거야. 재반박합니다. 갑자기 누가 나와? 갈릴레이. 근데 그래서 뒷짐은 갈릴레이 엮어놓은 거야. 갈릴레이 왜 얘기가 나왔습니까? 유추하려고. 왜? 너희 예를 들면 F는 MA 맞아 틀려. 현실 세계에서 틀려요. 왜? 마찰 있잖아. 즉 마찰 같은 거래 비용을 0으로 보겠다는 거야. 즉 핵심이 되는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정식 관계식에서 핵심이 되지 않는 변수들을 집어넣어버리면 핵심이 되는 변수 간의 관계가 안 보이니 V는 IR도 마찬가지야.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물리 화학 법칙이 현실에서는 100% 그대로 안 되지만 과학이나 물리 화학 법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 중력 방정식 어떻게 되죠? 중력 어떻게 구했지? 수능에 다 나왔잖아. G 곱하기 어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그런데 봐. 완전 구체가 어딨어? 지구조차도 완전 구체가 아니야. 적도가 더 지구 완전 구체 아니야. 지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찐빵이야. 찐빵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공식에다 넣어도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근데 왜 쓰냐고. 오차를 무시할 만한 정도니까. 하나 더 가볼까? 우리 양자역학 지문 기억나요? 자, 파장성 있다 그랬었지. 맞잖아. 근데 파장성이 거시세계에서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양자역학 세계로 가면은 질량이 압도적으로 커져버리기 때문에 또는 질량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파장성도 0에 수렴했고 0분의 0꼴이니까 이제는 불확정성이 생긴다고 몇 번을 얘기해. 지금 이거 국어 아니야. 철저하게 수학이고 물리야. 근데 너희가 수학을 이렇게 안 배운다니까. 나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교육과정의 문제야. 왠 줄 알아? 실생활 물질을 전부 다 국어에다 짬 처리해놨어. 진법 교육과정에 빠졌죠? 국어에 짬 처리해놨어. 회전체적분 교육과정에서 빠졌죠? 국어에 짬 처리해놨어. 구분구조법 학교마다 배우고 안 배우죠?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야?
국에다 짬 처리해놨어. 알겠냐? 봅시다. 다시. 이게 고3 돼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고1 때 자꾸 잔소리하는 거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근데 수업 시간에 하는 잔소리는 들으라고.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한번 끊깁니다. 자,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설정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다. 비판의 근거는 뭐다?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판의 근거는 뭐다? 현실에서 거래 비용이 있다. 근데 뭐라고 재반박했습니까? 과학 법칙처럼 비현실, 가정, 가설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한다야. 됐습니까? 마찰이 없는 세계는 뭐야? 가상 세계죠. 가상 세계를 정의함으로써 현실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잖아. 됐어? 이게 니은이야. 바로 다 참는다. 필겠니? 답 찾아봐. 4번 선지. 가상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현실 세계 이해하기 힘들다. 정답 2번 끝. 됐어요? 이 깔끔한 걸 왜 자꾸 고생하고 있냐고. 왜? 봐. 7분 컷이 아니라 6분 컷도 되는 지문이에요. 한 문제 터는데 20, 30초면 충분해. 근데 이걸 14분씩 걸렸잖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다 내재된 실력이니까. 자, 하나 넣어. 이미 지문이 또 하나 끝났거든? 근데 또 왜 나왔을까? 이제 법경작으로 갑니다. 7달러 봐. 자, 코제 정리는 법경작과 관련이 되는데, 야, 재산권 누구한테 줄 거야? 대답을 할 거야. 뭐라고? 세 가지로. 페이크예요. 네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야, 일단 아무한테 줘봐. 하지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법 질서가 흔들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야, 그럼 법적 정당성한테 줘봐. 하지만 또 어떻게 돼? 이율배반적이라. 아, 이거 어떡하라고. 효율적으로 줘봐. 아직도 안 끝났네. 야, 3개래매. 4개네. 8달러. 효율성 알겠는데 다른 원리들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휴, 알았어. 그러면 다른 원리도 줘봐. 끝.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어로 120단어 처리했습니다. 이래서 7분 컷, 8분 컷. 잘 들어. 지금 편안히 편한 이 상황에서 7, 8분 컷이 나와야 처음 들어가는 자리, 처음 앉는 자리, 좌석, 적절하지 않은 온도, 매우 불편한 냄새들, 매우 불편한 처음 보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오줌 지릴 것 같은 감독관들, 숨만 쉬어도 답답한 시험장 환경에서 니네가 평소에 8분 컷을 해야 시험장 가서 12분 컷 정도 하지 않겠니? 지금 8분 컷 하셔야 돼요. 지금. 협박이 아니라 수능 시험장 매년 한 10년 넘게 들어가 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수능 시험장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된 이유가 제가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김구라 씨 복귀 방송이었어요. 그때 뭐였지? 위안부인가 그때 비하 발언해가지고 자숙하시다가 그냥 나온 방송에 딱 갔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끼는 분이야. 그때 이경규, 김성주, 김구라 이렇게 이제 뵀었거든요. 그 선생님들 뵈면서 여러 가지 느꼈었는데 그 방송 나오고 보니까 수능 시험장 들어가니까 다 알아보는 거야, 애들이.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 아니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뒤로 이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수능 시험장 들어간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시험장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6편 끝나면, 내신 끝나면 매주 한 번은 무조건 뭐 하다가 시험 칠 거야. 너희 방구석에서 시험 치잖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안 좋아? 안 치면 그만이잖아. 오줌 마려? 화장실 갔다 오면 그만이야. 물 마시고 싶어? 스타벅스 멈추고 물 마시고 와. 시험장에서 너 혼자 스타벅스 멈출 수 있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전히 실전처럼 적응하셔야 돼요. 주제 구조. 1번 문제. 서술 방식. 자, 봐. 아예 주제도 묻지도 않아. 그냥 뭐만 묻고 있어? 구조만 묻고 있죠. 자, 주제에 관련된 용어 개념 정의 1단락 했죠. 예시 맨날 보였죠. 권위자견의 3단락에서 세팅 답변했죠. Q&A 주제 세팅하는 거 수도 없이 봤죠. 정답 5번이죠. 분류는 없어. 분류가 뭐야? 종류 특성을 나누는 거야. 오케이? 자, 2번 문제 풀었죠? 4번 문제 풀었죠? 여기야. 잘 들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봐. 1번 선지를 판단하면서 여러분은 야, 존나 쉽네. 왜? 얘를 냈잖아. 자, 주제 흐름을 봅시다. 외부성보다 사회적 체력 수준보다 중요한 건 고주의 생각이야. 고주의 생각은 뭐야? 상호성과 재산권 획정이야. 그런데 상호성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2번 문항 설계했죠.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이제 재산권 획정이라는 측면에서 3번 문제를 설계했거든? 그런데 정답 선지는 그냥 이게 박혀 있어요. 특히 잘 들어. 내가 상호성 100%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구조는 잡혀. 왜? 통념, 반박. 통념, 반박, 정답 1번 끝. 봐. 통념이 뭐야? 공장 니네가 문제니까 공장 니네가 해결해라.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 이게 뭐야? 통념이야. 하지만 글의 주제인 코즈의 생각은 이런 통념 반박이죠. 왜?
공장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고기 잡는 게 원인일 수도 있는 거야. 즉 상호성의 문제 때문에 공장한테만 지우는 게 안 돼. 따라서 공장이 문제 원인이야 라고 세팅 자체가 틀린 거야. 정답 1번 끝. 알겠어요? 7분짜리라고. 7분짜리. 마지막 문제도 너무나 이 내용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왜? 5번이잖아. 왜? 통념이잖아. 왜? 재산권을 어민한테 줬어? 그래도 어민이 뭐라고 하겠어? 야, 오염물질 배출하고 나한테 보상이나 해줘. 오염물질 더 배출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공장이 문제 원인이니까 공장만 잡아줬치면 된다는 통념이잖아. 왜 오염물질이 줄어요? 거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늘 수도 있는 거지. 통념이 뭐라고? 오염물질 배출 주체가 공장이니까 공장을 족치면 되겠네? 아니라는 게 코지의 주장이니까 4번 정답, 5번 정답 연속으로 통념 반박으로 정답 세팅한 게 보이잖아. 실전에서 못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뭐라고? 주제구조 집중하고 정답 선지는 주제구조일 확률이 높으니 그것에 주목을 했다면 7분 컷이 되는데 다른 모든 가능성까지 싹 다 검증하고 있으니 14분이 걸리지. 실전에서 니네가 시간이 많으면 상관이 없다니까.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제가 지적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은 끝났어. 다시 정리한다. 1달러 주제 뭐야? 외부성. 2달러 주제 뭐야? 외부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래.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서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촬하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네. 3달러에 비로소 주제가 세팅이 됐어요. 1달러 주제와 2달러 주제의 관계. 질문 대답 코즈가 답했네. 재산권 획정하면 된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좋아. 상호성이 문제 원인이래. 공장이 문제 원인이거나 고기 잡는 장소도 문제 원인이 사실은 아닌 거야. 상호성이 문제 원인인 거야. 상호성이 뭐야? 한쪽한테 마이너스면 한쪽한테 이득, 한쪽한테 플러스면 한쪽한테 마이너스래. 상호성이 외부성이 문제래.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재산권 획정하면 알아서 지들끼리 거래서 해결한대. 야, 너 거래 비용 없다고 전제했어? 현실에서 거래 비용 있잖아. 가상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이해해서 현실세계를 이해하겠다고. 가상세계 이해 못하면 현실세계도 이해 못한다고. 2번 끝. 두 번째, 외부성이 뭐야? B한테 이득이면 A한테 손해라고. 정답 끝. 말할 필요도 없이 끝. 두 문제 남았어 그러면. 자, 두 문제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코지의 가장 핵심적인 발상이 뭐야? 통념 반박. 통념은 뭐야? 공장이 문제라고. 통념 반박 코지의 주장, 주제니까 바로 주제 아웃 정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민한테 줘? 그러면 주로 안 줄 수도 있다니까? 통념이잖아요. 오염물질 공장이 문제니까 공장을 잡아 족치자. 코드는 그게 아니다. 역시 틀린 선 정답 끝이야. 설계 끝났어. 자,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좀 더 익숙한 방법으로 풀어드릴 건데 그럴수록 변화는 없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한다야. 불편하고 덜 익숙할수록 확 바뀌고 새로운 기술 배워서 가는 거야. 알겠니?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서 슛돌이 턴 배워서 이강인 되는 거고요. 손흥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A 공장의 매연을 유발하는 주체임으로 해서 이미 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끝난 거야. 됐죠? 그리고 봐. 어떻게 하라고? 환경권을 인정하래. 아니 봐봐. 얘는 누구만 문제 원인이라는 거야. 글의 주제는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도 있다? 공장에게도 있지만 어민들의 조업 장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결국 문제 원인은 뭐다? 상호성이다. 그래서 재산권을 획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한다. 됐니? 이거잖아. 근데 여긴 지금 벌써 이쪽 한쪽으로 세팅을 해버렸으니 이미 여기서 틀려버린 거죠. 1번 끝이야. 됐죠? 자, 두 번째. 얘는 봐. A니까 마지막 2달러를 가지고 세팅을 한 거잖아. 자, 잘 들어. 누구한테든 재산권을 줘보자는 거야. 따라와. 재산권 일정 어떻게 할래? 아무나 줘봐야. 어떤 문제가 생겨? 법적 정당성의 문제든 이율 배반적인 문제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어떤 이유에서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죠. 다시 재산권 획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니까 재산권 획정을 했더니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율 배반적 문제. 자, 네 번째. 환경보호 가치 같은 거 고려하지 않을 거야? 고려할게. 정답 4번 끝이라고요. 됐니? 또 효율성 S3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런 걸 다 판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야. 정확도가. 왜? 시간을 쓰는 과정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판단들을 하니까 실수가 유발될 확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주제구조 빡세게 집중하세요. 희한하게 답이 잘 나와. 그 자세와 그 기술을 터득한 다음에 그 다음 자세로 갈 거야. 아시겠죠? 아까 제가 4번 설계를 통념 비판이라는 주제 세팅으로 답을 찾았더니 선생님 2번도 정답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거든. 내가 항상 얘기했다. 문제에서 필요하면 좁히고 발제독 이제는 아니야. 나도 성장했고 나도 바뀐 거야. 내가 작년까지는 좁히고 발제독이라 그랬어. 아니에요. 이제 뭔지 알아?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 구조, 재처리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야. 내후년 또 넘어가면 저는 더 발전해서 다른 표현을 쓸 겁니다. 아마. 현 시점에서 제일 적절한 표현은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 구제 재처리해봐. 그럼 봐. 문제 원인은 재산권 획정되지 않아서 맞죠? 그러면 재산권 획정되지 않아서 맞죠? 그러면 재산권 획정하면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재산권 획정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니? 소득 분자에 영향을 주죠? 됐습니까? 즉 정당한 근거에 하지 않으면 법 질서가 흔들리죠. 즉 재산권 획정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 거야? 정당한 근거. 즉 법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되는 거야. 자, 주제 구조, 논리 구조를 좀 더 엄밀하게 잡아줬더니 재산권 획정되지 않아서 재산권 부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가 1차적이야? 법적 정당성 문제야. 이해됐어? 물론 여기서 가고 가면 결국 이율 배반적까지 가겠지만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해됐어? 그럼 가장 적절한 봐봐. 그러면 얘는 중간에 떠버리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그르지도 않고 가장 옳지도 않은 선지인 거야. 중간에 선지가 떠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그러니까 자꾸 선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게 때때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가장 정답, 가장 오답인 걸 찾아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 왜 오답이고 왜 정답이지? 얘도 맞고 얘도 틀린 것 같은 데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 선지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즉 가장 정답과 가장 오답 사이에서 여기에 있는 게 2번 선지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정답이 4번 선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4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자, 이 질문 일단 첫 번째 들어왔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 자, 여긴데 이거 표 처리해야 돼요. 표 처리. 왜냐하면 여러분이 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느끼잖아. 경우의 수가 꼬여버린다고. 즉 전제가 달라져 버린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자, 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쉽게 풀어서 그렇대. 상호성 꼬여버리면 답 없어. 상호성은 9가지 경우 중에 2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원 피해 보상을 했어. 그리고 70만 원 매연 방지 시설 갖춰. 그러면 다시 뭐야? 그래. 그럼 차라리 피해 방지 시설 70만 원 드리는 게 피해 보상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30만 원 이득인 거거든요. 이해됐어? 근데 30만 원에서 우리가 거래하는데 비용이 10만 원 들었으면 10만 원 빼가지고 2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답 2번, 4번 선지는 괜찮은 선지가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하는 과정에 변수가 어디에 들어오냐. 잘 들어. 우리가 지수로그 문제 풀 때요. 및 지수 진수 조건을 어느 시점에 따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 똑같은 거야. 얘도 똑같이 이 조건들을 따져야 되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를 그리세요. 그래야 어느 시점에 따질 건지 경우의 수가 정리되고 전제가 혼선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답이 떨어질 거야. 표 그려야 돼. 알겠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꼬인 문제들은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리면 답이 보이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는 거야.